드디어 시프트라 불리는 장기 전세주택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엊그제 8월 27일 제40차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찾는 알찬 정보 바로 TV. 이번에 모집 규모는 1,900호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인데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 강일 13단지, 그리고 동작 트윈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고덕 강일 단지나 마곡 단지와 같은 29개 단지에 입주 예정된 예비 입주자가 1317세대 이렇게 됩니다. 이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보통 시프트 이렇게 불려왔던 건데요. 무주택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게다가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이나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왔습니다만 분양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프트는 지난 2007년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때 무주택 중산층의 장기 거주 안정,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 이런 취지를 내걸고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대폭 줄었던 거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다시금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1,900호 공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26년까지 5년 동안 7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7년도 도입 이후 14년 동안 공급된 게 약 3만 3천 호 정도이니까 그것의 2배에 달하는 커다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그동안에는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 새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깝게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들이 많았던 거죠. 이제 이런 낭비를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해주겠다 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입주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모집 공고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부동산 폭등 시대에 이 전세값 폭등은 물론이고 전셋집 구하기 자체도 서울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졌죠.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더더욱 정보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TV 주거 영상들은 공고문, 사이버 모델하우스, 전자 팜플렛, 이런 관련 자료들을 한때 모아가지고 영상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기 전세주택 모집 공고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선 영상 제작자들부터 자칫하면 길을 잃기 십상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희 바로TV도 이런 점을 명심해가지고 한층 주의하면서 이번 영상 안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약 일정과 절차.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8월 27일 날에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 모집 공고일은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청약 통장의 납입 횟수,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이런 자격 산정 기준일이 되는 거니까 이 모집 공고일을 염두에 두시고 꼼꼼히 자신의 조건들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화면과 함께 이후의 일정들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 신청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인데 이게 또 각기 쪼개집니다. 이 안내는 좀 이따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일이 10월 14일이고 당첨자 발표가 내년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부터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가 시작됩니다. 청약 접수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항상 예외는 있죠. 증증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한해서는 등기 우편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것도 바로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신청 접수 기간, 그 세부 일정과 방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집의 모든 유형의 1순위는 9월 15일부터 9월 16일 이틀 동안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2순위는 9월 24일 날이고 3순위는 9월 27일, 이렇게 각기 순위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약 방법은 SH공사의 사이트 인터넷 청약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노령자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편 접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등기 우편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 우편 제출 날짜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 단 이틀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1순위 및 우선 공급 대상자만 등기 우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공급 현황. 이번 1900세대 중에서 신규 공급과 공가 재공급 및 예비 입주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신규 공급 대상 단지는 강동 리엠파크 13단지와 보라매자의 이 두 개 단지뿐입니다. 강동 리엠파크 13단지는 59타입으로서 전세금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내년 4월달부터입니다. 보라매자에는 84타입으로서 전세 금액이 4억 4,395만 원입니다. 입주 시작일은 내년 3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가 재공급 및 예비 입주자 모집입니다. 실제로는 거의가 다 예비 입주자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비 입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이 예비 입주자분들도 내년 연말까지 전부 입주가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 시세의 80% 수준이라고 하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이번 우선 공급의 중심단지인 강동 리엔파크 13단지 이 59타입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비교해 본 겁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 강일동 쪽의 전세물은 별로 보이지가 않고 유사한 조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고덕 리엔파크 59.83 타입이 보이길래 비교해 봤습니다. 고덕 리엔파크 8월 전세 상한가가 5억 5천만 원, 하한가가 5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강동 리엔파크 13단지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물론 고덕 리엔파크가 지리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한데도 역시 보증금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 차익이 약 2억 원이나 되는 걸 보면 역시 장기전세 주택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봤습니다. 수서동 721-35 구역 단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을 찾다가 보니까 수서 신동아 33 타입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8월달 전세금이 2억 8천에서 3억 3천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장기전세주택은 2억 원. 신동 아파트가 수서역에 좀 더 가깝고 좀 더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 해도 약 70% 정도로 저렴하다고 하니까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80% 정도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중 시세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80%보다 좀 더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건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확실히 청약 신청하는 것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신청 자격. 먼저 공통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모집 공고일, 이번에는 8월 27일이죠.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유형별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요.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나 쉽게 얘기해서 소년소녀 가장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주택공급 신청자가 있겠죠. 그리고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직계 윗사람들, 즉 부모님, 조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직계비속이라면 직계의 아랫사람들, 즉 자녀나 손주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별거를 하건 주민등록법상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건 반드시 같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넷째, 입주자 선정. 여기에서부터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고문을 보면요. 면적별 자격 기준이니 입주자 선정 기준이니
일반 공급 일반 공급 주거약자, 그리고 우선 공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여러 복잡한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첫째, 일반 공급이 있고 둘째, 우선 공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은 1645세대이고 모두 기존의 주택, 즉 아파트이죠. 기존의 입주자들이 살고 있거나 빈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에서는 거의가 다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몇몇 비어있는 공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가 공급자를 일부 모집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일반 공급은 또 일반 유형과 주거약자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일반 유형은 공사 건설형,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형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사 건설형이란 SH공사가 직접 공사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형은 민간주택을 공사가 매입해가지고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해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공사 건설형이 공급 면적에 따라서 50타입 미만, 50타입에서 60타입, 60타입 초과 85타입 이하, 그리고 85타입 초과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실 이 부분의 정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 재건축 재개발형, 그리고 주거약자 유형, 우선 공급도 같이 정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공급의 일반 유형, 그 중에도 가 공사 건설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도표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일반 유형의 재건축 재개발형은 60타입 그리고 60타입 초과 85타입 이 두 개로 간단하고 위에 공사 건설형과 준해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주거약자 유형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우선 공급인데요. 모두 255세대로서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비정규직 근로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동 리엠파크 13단지에서 59타입으로 250세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선 공급자들은 거의가 다 여기에 몰려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 동작에 있는 보람의 자리에서는 84타입의 5세대가 우선 공급으로 공급됩니다. 이 두 단지의 아파트들은 모두 신규 공급, 즉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그래서 내년 3월달, 4월달 이때부터 바로 입주가 시작되는 그러한 임대 아파트들입니다. 이 우선 공급 부분도 따로 떼어서 나중에 간단히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공급, 일반 유형의 공사 건설형 설명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다음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프트 자격 기준은 첫째 소득 기준, 둘째 부동산 기준, 세 번째 자동차 기준, 넷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기준 이렇게 됩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조건과 달리 별도의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은 공급 면적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기준입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은 3,496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했다. 이런 경우는 이 모든 것을 합산하지가 않고 개별 차량 가액 중에서 가장 높은 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사 건설령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준비한 이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 건설령은 50타입 미만, 그리고 50타입에서 60타입, 그리고 60타입 초과 85타입 이하, 그리고 85타입 초과 이렇게 공급 면적별로 4가지로 나눠집니다. 50타입 미만은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에게 먼저 공급을 하고 그래도 남는 주택이 있다면 월 평균 소득 70%에서
100%에 해당되는 분들께 공급합니다. 1순위는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단지 해당구 및 연접구 거주자입니다. 2순위는 이런 해당구와 연접구를 제외한 서울시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50타입 이상과 60타입 이하, 이 경우에도 월 평균 소득 70% 이하에 먼저 공급을 하고 남는 주택은 70%에서 100%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이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50타입 미만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자격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50타입에서 60타입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청약저축 2년 이상을 경과했고 24회 이상 납입자가 해당됩니다. 단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50타입 미만의 경우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 선정에 암만 해도 불리할 수가 있겠죠. 다음 60타입 초과 85타입 이하입니다. 여기는 청약저축 납입순으로 순위를 선정합니다. 월 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 85타입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약저축이 아니라 청약예금 2년 이상 가입순으로 순위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의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됩니다. 월 평균 소득은 150% 이하입니다. 다음 일반 공급 재건축 재개발 매입형입니다. 60타입 이하와 60타입 초과 85타입 이하 이렇게 두 가지인데 공사 건설용가, 소득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 공급 주거약자, 이거 역시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처럼 대상자들이 조금은 특별한 자격제라는 것을 제외하면 소득기준, 부동산 기준, 자동차 기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기준 마찬가지로 일반 공급 일반형과 동일합니다. 5째, 청약자 배점 기준.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어차피 마지막에서는 동일 순위 경쟁자, 실제는 거의가 다 1순위 내의 경쟁이 되겠습니다만 그 경쟁자들 간의 선정 기준이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중에서 주거 약자 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우선 공급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실제 당락을 결정짓는 최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각자 자신의 배점을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부모 3년 이상 부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1점부터 5점까지에 해당됩니다.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 기준 이 모두가 1점에서 5점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자료로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지금까지 줄여서 이것을 월평균 소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준표를 화면에 올려놨습니다. 잠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40회 장기 전세주택 모집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공고문과 대상 동호 리스트, 우편 접수의 서류 일체, 전자 팜플렛 이러한 중요한 해당 자료들을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꼼꼼히 검토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